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별 후 매달린 걸 뒤늦게 후회 중인 한 내담자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도 카페에 후기를 써주셨어요. 주경수 내담자분이고 왜 후회를 하고 계신지 다들 궁금하시죠? 좀 끝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중간 후기 올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재회는 못했어요. 제 상황을 간단히 말하자면 저희는 600일 가까이 만났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상대방을 많이 지치게 했죠. 상대가 일이 바빠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촉하고 관심을 바라다 저는 상대가 너무 좋지만 저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잡아주길 원해서 헤어지자 했어요. 하지만 상대도 너무 지쳐있던 터라 절 잡아주지 않았죠. 저는 좋아하는 상태이기에 매달렸지만 잡아도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헤어지자고 한 표현 방법이 잘못됐죠.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 같아서 정말 후회스러워요. 그러다 어떻게 잡아야 할까 도저히 모르겠어서 검색하다가 연자를 알게 되어서 저는 급상담을 바로 신청했어요. 다행히 빠르게 찾아와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달림부터 중지하시라고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떤 한마디가 저에겐 큰 믿음을 줬어요. 제 상황을 연자에서 잘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있고 믿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카톡하면서 제가 힘들어 하시는 걸 느끼셨는지 쌤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개인적인 시간 내주셔서 통화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통화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불안감 안에는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재회하면 꼭 자랑하기로 했는데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해요. 진짜 감사드려요. 다음날 기본 상담 진행하기로 해서 지혜쌤과 전화했어요. 지혜쌤께서도 차분히 제 상황을 들어보시고 가능성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낫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쌤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기전이 될 거라는 말씀에 세미 플랜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플랜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플랜은 인간관계에 대한 제가 살면서 필요한 부분들,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관리쌤으로 전화해 주셨을 때 뭔가 정리해보는 시간 같아서 좋았어요. 카톡도 제가 보내놓으면 답변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플랜을 맡아주시는 주경쌤, 전화할 때 장기전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상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상대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제가 전애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제 상황을 알고 상담 진행하고 있는 친구조차도 뭔가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래요. 항상 이해력이 부족한 저에게 물어보면 충분한 답변과 불안할 때는 불안함을 없애주시는 말을 카톡 보내놓으면 시간 없으실 텐데도 답변해 주시고 쌤들은 그저 저에게 신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글 쓰거나 말을 잘 못하는데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현재 저의 진행 상태는 용건톡을 보내야 하는지 용건거리를 찾지 못해 찾는 중이에요. 연락 끊은 지 2주가 됐는데 2주나 되고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나 되다 보니 다시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마음 잡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기간을 생각하는 것보단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래놓고 또 조급해야겠죠? 조급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하려고요.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담은 재회나 연인관계 이런 것뿐만이 아닌 제 인생에서 저조차
어떻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답답하고 궁금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주저리 써봤는데 부족한 것 같지만 다음에는 차곡차곡 정리해보고 재회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쌤들 진짜 감사드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아직은 재회를 하기 전이신데 이렇게 주경쌤한테 감사하다고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상담 후기를. 지금 되게 열심히 바뀌시고 계신 중인 것 같고 상대분한테 용건 잘 잡아서 다시 연락을 해보시며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응원드립니다. 꼭 잘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지금 일상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잘 잡고 계신 거잖아요. 진짜 재회에서의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재회 가능성 받으시잖아요. 저희한테 진단 받으실 때. 근데 진단을 정말 70% 이상 받아놓고도 재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제 제가 단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15%밖에 못 받았는데도 재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70% 가능성을 받아놓고 심지어 저한테 카톡을 첨삭을 받고 보냈어도 내가 조급하고 내가 멘탈이 안 잡히면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 상대분이 처음에 카톡을 보고서는 바뀌었나 싶은데 그 뒤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얘가 왜 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신뢰가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상대 입장에서 바뀌었네? 다시 연애할 만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본인의 말을 번복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놓은 너톡의 이야기 그 내용과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과 내용이 일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부터가 일단 본인이 보내는 너톡에 뭐라고 써있는지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앞으로 할 행동과 내가 보내놓은 말과 너톡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 갭이 없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상대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 상대분 입장에서는 나를 안 만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되게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더 이해하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내가 이별했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는 쟤를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대화가 시작이 되려는 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뭔가 재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잡아버리면 그럼 앞에 했던 말이랑 완전히 일관성이 어긋나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 조급함을 잡으려고 노력하신다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보는 입장에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탈 정말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멘탈만 잘 잡혀도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조금 더 배려심을 보여줄 수가 있고 내 거를 안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여유롭지 않고 내가 불행한 사람들은 내 거밖에 못 보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별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대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쟤는 역시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역시 쟤랑은 말이 안 통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려면 상대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멘탈을 잡으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집착을 할 것 같으면 삼썸을 타라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너밖에 안 되고 너랑만 연애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절박함이 다 드러나고 그 절박함이 절대 상대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순간에는 내가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으니까 잡는 게 돼야 되는 건데 당장 내가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잡는 거는 솔직히 이기적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물론 처음엔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재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회가 되는 시점에는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회가 되는 거여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저 사람이 결국 내 옆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떠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재회를 하는데 결국은 다시 헤어져. 그럼 이걸 왜 하냐는 거지. 그래서 연자는 항상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재회를 해도 좋아. 다른 사람 만나도 좋아. 근데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회 상담을 하려고 오셨을 때
혹시나 불행해 보일 것 같으면은 그냥 차라리 환불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서 일단 그게 되려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는 노력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 사람 노력을 해주면서 내가 그제서야 그 사람이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재회를 해야 되는 시점에 내가 좀 더 맞춰줘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날 안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춰가야 돼요.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고 싶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싶게 만들려면 일단 내가 먼저 잘해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로 얘기 드릴게요. 들으시느라 모두들 수고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안내 부분 나가시거든요. 보고 이제 그 진단을 제출해 주시고 카톡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응원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